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요, 어제 플러스 1%대 보합권 움직임, 오늘도 뭐 큰 등락 없이 지금 이 12,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 있어서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5일에요, 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이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왜냐면, 여기 밑꼬리를 달고 상승하게끔 이끌었던 그 주체가 바로 기관과 금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관과 금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요, 무언가 어떠한 이슈가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얘네가 그냥 갑자기 매수를 할 이유가 절대 없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정보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바로 가온전선. 이 가온전선도 LS 그룹사죠. 이 가온전선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2천억을 조달합니다. 근데 뭐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제3자 배정 증자예요. 이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주주들이나 다른 기타 뭐 무기명으로 누군가에게 자금 조달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어느 한 곳을 짚어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3자가 바로 LS 전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S 전선이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되면서 이번에 이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으로 뭐다? LS K브랜 시스템 USA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LS 그룹은요, 계속해서 이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LS 그룹에 뭐 어떠한 개별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도요, 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요, 이 요약 재무 정보예요. 이 매출액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본금이요. 338억이 있어요. 근데 자본 잉여금은 1260억이 있고요. 이익 잉여금은 224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하고 이익 잉여금을 합치면 148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자본금과 대비해서 거의 한 4, 5배 정도 이 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지금, 유동자산이 떨어지고 있고요. 현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요, 지난 3분기 대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투자와 부채를 상환을 하면서 보유 현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투자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LS 머티리얼즈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아니면은 뭐 제3자 유증이라거나 사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LS 머티리얼즈가 아닌 그룹사 중에 한 곳인 가온전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온전선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이 LS 그룹은요, 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북미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룹주들의 대부분이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LS 그룹의 중심에 가장 핵심 역할, 울트라 커패시터라거나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 이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즈잖아요. 자, 변압기, 스마트 공장, 거기다가 이제 이 AA 전력 데이터 센터에 뭘 납품하게 되죠? 렉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버티브는요, AI 전력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영유하는 회사예요. 게다가 아마존과 함께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중요한 기업이에요. LS 머티리얼즈는요, 현재 북미 시장에서 이 울트라 커패시터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 하면은 울트라 커패시터, 울트라 커패시터 하면은 대형 셀, 그리고 이 대형 셀이 뭐다? 바로 LS 머티리얼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가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전지와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가 지금 어디에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북미 시장에 꽂히고 있습니다. 이 북미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이 LS 전선과 함께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 뭐 LS 머티리얼즈,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등등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낙폭 과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낙폭 과대가 맞습니다. 지금 이게 LS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그냥 LS 그룹사 전체가 다 이 낙폭 과대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뭐다? 지금 이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요, 매수 기회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구간 아무 자리에서나 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저점이에요 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의 방향성, 이 방향성이 좀 자리를 잡았을 때요, 상방으로 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회 비용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웬만하면 권유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자리를 잡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이후에 슬슬 이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진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주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요, 굉장히 답답했고 속 터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또 견뎌야 한다? 당연히 짜증스럽죠. 하지만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LS 머트나 이 LS 그룹 자체에요, 뭐 어떤 악재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재무 상태도요, 뭐 개잡지 소리 들으면서 주가가 빌빌거릴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던 그 상승 얼마 남지 않은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LS 머티리얼즈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각종 뉴스, 이슈, 재료, 일정들, 그리고 또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서포트해 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LS 머티리얼즈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